안녕하세요, 제이디입니다. 오늘은 제 328i가 아닌 530e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평소에 데일리로 타고 있는 530e 차량입니다. G30 셰시이고요. BMW가 PHEV를 새로 출시하는 거기 때문에 큰 이슈가 되셨는데, 오늘은 제가 이 차량을 지금 8,000마일 정도를 탔거든요. 8,000마일이라고 하면 14,000km 정도가 될 거예요. 14,000km를 탔는데 제가 이렇게 롱텀으로 타면서 느낀 장단점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이 차량을 타기 전에 AMG 243 차량을 탔기 때문에 5 시리즈와 E 클래스의 비교를 더 정확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리뷰 시작하죠. 자, 그럼 장점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530i와 가격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북미 시장에서는 3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기름값을 훨씬 줄이면서 동일한 가격에 전기차를 탈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장점, 전기차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외관에서 여기 있는 전기차 충전 포트와 주변에 있는 I, 여기도 I가 있고요, 여기도 e드라이브 로고가 있죠. 양옆에 e드라이브 로고가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여기 그릴 부분 보시면 파란색으로 줄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거 빼고는 전기차라는 느낌은 전혀 안 듭니다. 누가 봤을 때는 그냥 일반 가솔린 또는 디젤 5 시리즈예요. 내가 전기차를 탄다, 내가 전기차를 타면서 기름값을 아낀다, 그런 거를 남한테 보여주지 않고 그냥 일반 5 시리즈처럼 편하게 탈 수 있는 차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드렸듯이 정말 기름값이 안 들어요. 요 8,000마일 타면서 정말 기름을 8번 넣어봤나요? 왜냐하면 대부분 시내에선 전기로 다니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전기 포트로 충전을 해서 한번 충전하시면 16마일 정도를 달릴 수가 있어요. 16마일은 제가 환산을 여기 밑에 적어 놓을게요. 한국에서는 출퇴근하실 때 전혀 무리 없이 운행을 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기름을 넣었어요. 이게 탱크가 또 530i와는 또 적은 탱크가 들어갑니다. 배터리를 넣는 대신에 기름 탱크를 줄여서 무게를 줄였다고 합니다. 아마 한국에서 기름을 넣게 되면 6만원 정도가 들어갈 거예요. 고급 세팅 기준입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또는 아내분들 위한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네 번째 장점이에요. 이건 5 시리즈의 다 아니면 BMW에 공용되는 장점인데, 벤츠와 아우디에 비해서 저렴한 차량 가격입니다. 이거를 다시 말하자면 가격 대비 풍부한 옵션이 되겠죠. 똑같은 가격에 비해서 옵션이 더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더 적은 가격에 비슷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되겠죠. 한국에서 E클래스 자율주행 옵션 다 넣고 또 인테리어 옵션 다 넣고 하면은 가격이 또 비싸지잖아요. 6천만원에서 7천만원 사이 할 텐데, 이 차량은 자율주행 옵션 다 들어가 있고요, 필요한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컴포트 액세스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정말 필요한 옵션들만 넣은 차량이에요. 근데 이 차량은 말씀드렸듯이 저렴한 E클래스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장점은 말씀드렸듯이 자율주행이에요. 이 차량에 자율주행이 들어가 있잖아요. 정말 제가 말씀드렸듯이 출퇴근을 멀리 안 하는데도 정말 편합니다. 막히는 시내에서 자율주행 옵션 그냥 켜놓고 음악을 들으면서 편안하게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또 고속도로에서는 훨씬 더 좋은 자율주행 기능을 보여주는데요, 시내에서 할 때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운 자율주행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고속도로를 타면 무조건 자율주행을 켜고 달리거든요. 왜냐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쏘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장거리를 달리면서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율주행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E클래스보다 훨씬 더 뒷좌석이 넓어요. 차량 사이즈도 자체가 넓은데 뒷자리에 훨씬 더 큰 포커스를 두어서 뒤에 사람들을 많이 태우고 다닐 때는 훨씬 더 넓은 뒷자리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쾌적한 실내 공간이 나와요, 5 시리즈에서. 이제 장점을 모두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단점은 실내에 들어가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이제 단점으로 넘어갈 거예요. 드라이빙을 하면서 단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지금 문 열 때 나는 경고음 있죠? 이거는 롤스로이스 사운드고요. 비머 코드를 사용해서 할 수 있으니까 여기 우측 상단에 영상 띄워놓을게요. 하시는 방법.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운전할 때는 제가 530i도 시승을 해봤는데요, 530i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냥 운전할 때는 전기차가 아닌 가솔린 차량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가솔린보다 엄청 조용할 뿐이죠.
번째 단점으로 말씀드릴 건, 제가 아까부터 전기차의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했는데 전기차의 느낌이 듭니다. 분명히 들어요. 특히 브레이킹을 할 때,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20마일 정도로 가고 있어요. 브레이킹을 하면은 이렇게 쏠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회생제동을 하기 때문에 다른 전기차들처럼 이 브레이크가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브레이크 담력이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좀 조절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점이에요. 두 번째 단점을 얘기를 해드리자면, 문을 열고 내리면은 에어컨이 무조건 꺼져버려요. 에어컨 시동 전부 다 꺼집니다. 엔진을 켜놔도 몇십 분 있으면 꺼져요. 엔진이 자동으로. 배터리도 아끼고 연료 소비도 아끼는 그런 정책을 채용을 한 거죠.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 문을 열고 내려버리면은 에어컨이 꺼지니까 애들이 더울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애들이 타고 있어요. 애들이 타고 있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시동을 켜놓고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에어컨이 좀 나오게 애들 안 더우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BMW가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한 게 있는데요. 바로 Active Comfort Climate 기능이에요. 그 기능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Active Comfort Climate을 차가 시동을 꺼지면은 물어봐요, 저한테. 그걸 킬 거냐고. 그걸 키면은 에어컨이 이제 순환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전기차기 때문에 시동을 키지 않고도 에어컨을 킬 수가 있죠. 어쨌든 그걸 해주는 기능인데, 이게 또 배터리가 없을 때는 안 돼요. 1시간, 2시간쯤 운전을 하게 되면 이 배터리가 다 닳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Comfort Climate 기능이 작동을 하질 않아요. 그럼 방법은 시동을 켜놓는 방법인데, 그것마저도 꺼져버리니까 이게 참 여름에는 답이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세 번째 단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배터리가 트렁크에 있어요. 배터리가 트렁크에 있기 때문에 트렁크 용량이 꽤 작습니다. 그 트렁크에 있는 턱 있죠? 턱이랑 적재 공간이랑 수평이에요. 그 밑에 있는 공간을 다 쓰지 못한, 그것 때문에 장을 보거나 하면은 그 봉지의 그 높이가 있잖아요. 그것도 살짝 깎아먹어요. 한 가지 단점을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보시면 혹시라도 이 차량을 가지고 스포츠 주행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뉴얼 모드를 사용을 하시고 싶을 텐데, 토크 컨버터를 전기 모터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이 느립니다. 변속 자체는 빨라요. 근데 반응이 굉장히 느리다는 거죠. 보셨죠? 제가 530i 차량을 시승을 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일반적인 토크 컨버터를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장점을 말씀해 드리자면, 전기 모터랑 가솔린 엔진을 함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밟았을 때 뿜어져 나오는 토크가 상당합니다. 180마력밖에 안 되는 엔진이거든요. 굉장히 낮은 출력의 엔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느껴져요, 저속에서는. 왜냐하면 전기 모터가 항상 보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변속이 너무 느려요.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다섯 번째 단점을 알려드리자면, 실내가 E클래스에 비해서 굉장히 시끄러워요. 이제 고속도로 올라가서 보여드릴 텐데, E클래스보다 정숙성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제가 243을 탔다고 앞서서 언급을 했는데, 그 차량보다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리고 참고로 고속도로에서는 70마일 정도까지 전기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는 다른 리뷰 보시면 다 나오니까, 저는 지금 실오너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건 아직 한국에서는 신차로 풀린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롱텀 리뷰는 찾아보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제가 E클래스도 1년 정도 주행을 했었고, 이 차량도 지금 1년 정도 타고 있거든요. 비교를 했을 때 많이 시끄럽습니다.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풍절음이 좀 있었어요. 이 사이드미러 쪽 양옆에서 들려오는 풍절음이 있었는데, BM은 역시 스포츠 드라이빙에 중점을 맞춰서 그런지 풍절음 같은 건 전혀 없고요. 타이어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이 굉장히 심해요. 또 다른 단점, 이건 다들 아실 거예요. E클래스와 비교해서 실내가 너무, 제 생각, 디자인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은데, 이거는 경쟁사 대비에 인테리어 디자인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아우디와 벤츠에 비교해서 이건 게임이 안 돼요. 인테리어 자체가 너무 구닥다리 인테리어를 채용을 하고 있어요. 벤츠처럼 아예 획기적으로 제안을 하던가, 아니면은 아우디처럼 좀 미래지향적으로 스크린을 넣든가. 자, 이제 고속도로에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자율주행을 켜고 가면 있죠, 굉장히 부드러워요. 코너길이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코너도 지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잡으라고 나오죠. 코너도 이렇게 지가 돌아가는데 문제까지는 아니에요. 벤츠나 아우디는 방향 지시등을 전멸을 하면은 그 차선으로 차선을 옮겨줘요, 차량이. 근데 BM은 아직까지도 이 기능을 채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페이스리프트에서는 이 기능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이 세대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어요. 자, 이제 마지막 단점을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오디오 옵션이 빠져 있어요. 기본 라우드 하이파이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이 오디오 너무 안 좋습니다. 진짜 E클래스 부메스터를 제가 옵션을 넣었거든요. 부메스터를 듣다가 이걸 들으니까 정말 못 들어주겠어요. BM 차량들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BM이 오디오가 좀 약해요. 그래서 이 차량 사실 거면 하단카도 옵션을 꼭 넣으시든지 아니면 따로 오디오 업그레이드를 따로 하시든지 하시는 걸 정말 추천을 드려요. 제가 아까 연비 얘기를 안 들었는데 연비는 진짜 잘 나옵니다. 지금 누적 연비가 26km예요. 대단한 거죠. 도시만 다니는데. 지금 한 30분 정도 13마일 정도 운전을 했는데 배터리가 반밖에 안 달았어요. 이 정도로 1시간 정도 출퇴근이면 이 전기만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 5302 8000마일 탄 롱텀 리뷰였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들이 이미 다 스펙 같은 건 커버를 했기 때문에 오너로서만 느낄 수 있는 장단점을 얘기를 해봤는데요. 데일리로 출퇴근이 짧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5302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기름값이 거의 안 들기 때문에 거의 디젤보다 더 좋은 효율을 발휘를 하고요. 효율만 따진다면 정말 이거를 이길 차량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제이딘이었습니다. Peace out.